네, 안녕하세요. 피그말리오입니다. 오늘은 좀 질문을 역시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좀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다이나메시랑 지리메셔랑 그 디바이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좀 폴리곤이랑 연관이 돼 있고 프레임을 또 막 어떻게 저렇게 바꾸니까 좀 이거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차이들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조금 약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저도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좀 제가 하다 보니까 대충 이런 개념인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지브러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헤드를 불러와 봤는데요. 얘는 눈의 약간 좀 해부학적인 흐름? 이런 좀 둥글둥글한 형태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형태가 주로 지리메셔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약간 좀 형태에 따라서 등고선 프레임? 이 형태가 좀 정해진다고 하면 다이나메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방금 다이나메시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네모 일정하게 물론 이제 좀 이런 복잡한 부분은 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둥그런 흐름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네모 그냥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게 다이나메시고 지리메셔는 반대로 이렇게 일정한 흐름대로 프레임을 재구성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엄청 해상도를 높게 해갖고 이런데 자, 이게 다이나메시를 적용했죠. 제가 레솔루션 1000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얘 눈의 흐름 이런 약간 둥근 흐름이 있죠.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모 이렇게 구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리메셔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리메셔는 지오메트리에 지리메셔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데 얘가 약간 그 여기 다이나메시의 레솔루션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뭐 수업 중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일단은 그냥 스킵을 하고 지리메셔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적용을 지금 한 상태인데 아까 다이나메시랑 다르게 다이나메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눈의 흐름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네모지게 마구잡이로 그냥 어떤 흐름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네모나게 프레임을 다시 짠다면은 지리메셔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다시 프레임을 짜줘요. 그래서 다이나메시에 비해서 어떤 뭔가 흐름 같은 게 좀 보인단 말이야. 물론 이제 여기는 좀 약간 많이 무시가 된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이나메시는 그냥 완전히 그런 게 거의 무시되는데 반해서 지리메셔는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 같은 게 보이죠. 다이나메시보다는 훨씬 이런 흐름 같은 게 좀 유지가 돼요. 디바이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디바이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디바이드는 컨트롤 D로도 적용이 되죠. 디바이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세포 분열 이게 하나 하면 이게 두 개로 쪼개지고 또 그 두 개가 또 둘로 쪼개지고 네 개로 쪼개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막 나중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의 네모칸이 1단계일 때는 네모 한 칸 근데 이게 한번 나뉘어지면 2단계가 되면은 이 네모칸이 4개가 됐죠. 원래 하나였던 네모칸이 4개가 됐어요. 이걸 한 번 더 나누면 다시 이 네모칸 지금 원래 처음에 이거 하나였죠. 한 번 이게 4번으로 나뉘고 이 안에 요 네모들이 또 한 번 또 4번 이렇게 나눴어요. 이걸 또 한 번 놔두면 또 요쪽 안에서도 또 조그맣게 또 4번 이렇게 나면서 폴리곤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처음에 1단계였을 때는 굉장히 각지고 뭔가 러프한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을 막 그렸는데 굉장히 표현이 이거 뭐 거의 알아볼 수가 없게 됐죠. 저는 지금 분명 라인을 그린 건데 그냥 점점점점 표현이 됐어요. 되게 디테일한 표현을 거의 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뭐 입체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 지금 라인을 그리고 있지만 뭐 라인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게 단계를 한 번 더 나누면서 조금 더 아까보단 디테일해졌죠? 색칠도 최소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라인 같아졌어요. 그만큼 디테일한 표현이 조금 더 아까 1단계보다는 가능해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네모칸이 하나였던 게 4개로 나눠지면서 그만큼 폴리곤 수도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폴리스 해갖고 99,780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게
3단계로 되면은 곱하기 4배가 되면서 아까보다 더 숫자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아까 그거에서 곱하기 4 해갖고 지금 39만 9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 폴리곤이 이제 4배로 쪼개지면서 더 많아지면서 그만큼 표면도 아까 1단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런 만큼 디테일한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림이 아까보다 조금 더 잘 그려지죠? 여기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바이드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는 이제 굉장히 러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은 뭔가 디테일한 표현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네모칸 자체가 지금 이렇게밖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돼요. 우리 그 포토샵 같은 것, 그 그림 같은 것도 그 픽셀 수 해상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고화질의 이미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되게 저화질이라서 이제 뭐 이게 도대체 바둑판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워낙에 폴리곤 수도 작다 보니까 반대로 다듬는 것도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좀 뭔가를 빠르게 다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폴리곤 수가 낮을 때, 디바이드가 낮은 단계일 때는 작업이 수월할 수가 있지만 디테일한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다듬는 게 끝났고 나는 이제 좀 디테일한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럴 때 디바이드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바이드를 내가 어느 단계까지 올릴지는 이제 사실 개인의 그 취향이랄지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이 정도에서 나는 작업을 해도 나는 좀 잘 표면을 다듬으면서 작업을 하고 싶어 하면 뭐 이 정도에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좀 더 고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디바이드 더 올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이 단계를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D 눌러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저 지금 클릭 안 하지만 막 숫자 올라간 거 보이죠? 근데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바이드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디테일한 표현은 가능해진 대신 그만큼 폴리곤 수도 굉장히 많아진 거기 때문에 다듬는 것도 아까 처음보단 굉장히 안 달라요. 제가 지금 Shift 누르고 막 다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듬어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제가 지금 히스토리를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바뀐 거는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듬고 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 다듬어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디바이드가 많이 올라가서 폴리곤 수가 많아진 상태에서는 그만큼 다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표현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 만큼 표면 다듬기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표면 다듬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할 때는 단계를 낮춰서 작업을 하시고, 나는 지금 디테일한 작업이 중요한 상황이다 할 때는 이제 디바이드를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뭐 쌍꺼풀이라든지 뭐 이런 콧볼 같은 거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뭉개졌으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선을 또렷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작업 같은 게 이제 디바이드가 올라갔을 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지금 디바이드가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지금 이거 선이 생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물론 선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느낌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내가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디바이드를 올려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디바이드를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제가 다이나메쉬를 안 건드리고 지금 지리메셔가 적용된 요 헤드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작업을 다이나메쉬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웬만하면은 지리메셔에서 이거를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개념을 잡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자, 다시 한 가지 조금 이 지리메셔랑 디바이드 요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다이나메쉬는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프레임을 다 그냥 똑같이 네모네모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리메셔는 약간의 흐름 같은 게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리메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이나메쉬도 있기는 하지만 지리메셔가 좀 더 이런 게 심한데 이렇게 프레임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모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듬고 하다 보면은 점점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게 좀 티가 나거든요. 제가 좀 잘 보이게 해줄게요. 이게 단계가 낮을 땐 특히나 더 티가 나죠. 이게 물론 단계가 높을 때도 한창 작업하다 보면 점점 이런 데가 뭔가 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무리 지금 계속 다듬고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듬고 해도 계속 튀거든요. 이거는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나메쉬밖에 없어요. 그냥 다이나메쉬를 적용을 해서 이 프레임을 새로 그냥 정렬을 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지리메셔를 다시 해도 물론 프레임은 재정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프레임대로 다시 정렬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리메셔의 이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아무리 다듬어도 계속 이런 약간 좀 튀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 지리메셔로 작업할 수 있는 지리메셔와 디바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최대한 다 하시고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제는 이런 뿅 난 부분 이런 부분 해결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이나메쉬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전에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 예를 들어서 단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 디테일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 눈가주름 같은 걸 막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일부러 디바이드 단계를 이제 없앨게요. 자,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올리면 제가 지금 디바이드를 이제 3단계로 올렸어요. 올리면은 면은 쪼개져서 아까보다 고해상도 작업은 가능해지지만 우리가 2단계에서 작업했던 이 약간 조금 뭉개진 좀 되게 날카롭지 않은 약간 좀 불분명한 선의 느낌이 3단계가 되었다고 더 막 디테일해지진 않아요. 그냥 2단계에서 했던 작업 느낌 그대로 약간 좀 이 표면만 조금 더 부드러워질 뿐이죠. 이 선이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자 이번엔 반대로 제가 디바이드 4단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볼게요. 깔끔하게 작업을 이렇게 해놨다고 칩시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단계를 낮춰볼게요. 단계 낮추면 이렇게 깨지죠. 깨지는데 다시 단계를 올리면은 그래도 이 디테일이 유지가 돼요. 아까 얘는 단계가 낮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더니 단계를 올려도 여전히 그냥 2단계에서 했던 느낌 그대로 이 표면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미 높은 단계에서 작업을 디테일하게 했던 작업은 단계를 낮췄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메셔랑 이 디바이드를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막 굉장히 진짜 작업 아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되게 좋은 거를 쓰시고 사실 제 수업을 들으실 필요도 없으시겠지만 보통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그냥 집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 중에는 이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용량의 작업 좀 이제 빡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튕겨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열심히 작업했는데 이제 저장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담이 되는 작업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4단계, 뭐 5단계, 뭐 6단계 이거는 뭐 본인의 컴퓨터나 취향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거를 단계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작업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단계가 높은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가 높으면은 이런 디테일한 작업은 가능하지만 자 이거 제가 다듬어서 없애볼게요. 좀 그래도 잘 지워지네요. 어쨌든 작업 이거 지워지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면 단계가 낮은 데서는 한방 끝! 이게 단계가 낮을수록 다듬는 게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좀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듬는 게 중요할 때는 단계를 낮춰서 작업하시고 디테일한 걸 하실 때는 올려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전에 이거 제가 4단계에서 작업한 거를 1단계로 낮춰갖고 내렸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 올리면은 요게 없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올리면은 얘가 부활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해요. 제 생각에는 뭐 그거 나중에 이제 막 모공 같은 거 작업한 거 없어지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좀 별로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단계별로 다 지워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도장파기 그거 수업 때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4단계에서 마냥 이걸 와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 1단계부터 먼저 한 번 지우고 2단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지우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지우고 4단계로 올라가서 지우는 게
의외로 이게 훨씬 더 간편하고 작업이 금방금방 돼요. 물론 이거 단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단계에서 그냥 한 번에 와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하는 게 생각보다 별로 남는 것도 없고 훨씬 더 깔끔하게 지워지니까 그 점 참고해서 다들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이나메쉬랑 지리메쉬랑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제가 그 수업 때 지리메쉬로 그 디바이드 나눠갖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메쉬로 넘어가시라 그거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제가 디테일하게 작업 다 했어요. 이제 다듬을 것도 다 다듬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듬을 게 정말 없어. 디테일한 것도 다 했고 나는 이제 이 얼굴이 마음에 든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티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리 다듬어도 계속 이렇게 뭔가 삐죽한 형태가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단계가 디바이드가 저기여서 그럴 수 있는데 보세요. 다듬어도 계속 여기 뭔가가 막 이렇게 남아있죠.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지금 마구잡이로 막 다듬고 있는데 아무리 다듬어도 여기 약간 삼각형이라든지 여기 요거 약간 볼록 튀어나온 거 이런 건 약간 거슬린 부분이죠. 아무리 다듬어도 이거는 계속 조금씩 튀어요. 멀리서 보면 계속 이런 부분이 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이 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다이나메쉬에서 웬만큼 수정할 만큼 해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지경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이나메쉬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디테일 작업을 한 거 당연히 날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단계, 우리가 작업한 최대 단계로 맞춰놓고 이제는 다이나메쉬를 할 거니까 다이나메쉬 하기 전에 이거 단계 다 통합을 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은 다이나메쉬 자체가 안 되니까요. 예, 되긴 되는데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해갖고 레벨 통합하고 나서 다이나메쉬를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다이나메쉬 두 번째 관문이 생기죠. 제가 이제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폴리곤민 요만큼 좀이래요. 내가 다이나메쉬를 얼마나 적용하는 게 적정한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내가 맞춰놓은 거랑 비슷비슷하게 숫자를 가면 좋겠죠. 얘가 지금 보면은 638만 5,920 폴리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다이나메쉬도 대충 그거에 맞게 수치를 맞춰주면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맞으면 돼요. 근데 이거 숫자 맞추기가 사실 조금, 숫자 맞추기보다는 네모칸 크기에 대충 맞게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부분 깔끔하게 작업을 했는데 나는 이 깔끔함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부분이 계단처럼 찌그러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면은 다이나메쉬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128로 적용을 해볼게요. 난리가 나죠? 너무 내가 작업했던 거에 비해서 낮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Z 혹은 여기 히스토리에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지금 다이나메쉬가 다시 적용 안 되는 상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한 일부러 2000 정도로 해볼게요. 2000 정도로 적용을 해보면, 네, 일단 이 부분은 약간 쌍꺼풀 부분 약간 깨지는 게 조금 보이죠. 네, 네모칸을 봤을 때, 자 제가 컨트롤 Z로 아까 이전 단계랑 이후 단계랑 비교를 해볼게요. 컨트롤 Z랑 컨트롤 Shift Z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네모칸 크기가 이 지릴메쉬 상태일 때가 조금 더 직사각형으로 조금 더 작게 쪼개진 느낌이긴 한데, 솔직히 저라면 그냥 이 상태로 작업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저는 지금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만한 크기대로 헤드를 뽑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실제 사이즈로 거의 헤드만은 거의 60cm, 60cm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정도로 크게 헤드를 뽑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사이즈로 막 줄여보면은 굉장히 작아져서 뭐 쌍꺼풀이 지금 찌글찌글한 게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여서 솔직히 저라면은 그냥 이 정도로 작업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는 그럼에도 뭐 되게 디테일이 중요하고 나는 컴퓨터 하나도 지금 전혀 버벅대지도 않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이걸 뭐 최대 해상도로 다이나메쉬 적용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다시 다이나메쉬를 적용하면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다이나메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이나메쉬를 적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전에 깔끔했던 아직 다이나메쉬가 적용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최대로 쭉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냥 나는 뭐 2000 정도도 만족한다 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이나메쉬를 적용을 했더니 아까 요런 프레임들이 모이는 요런 쫑쫑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재정렬이 돼서
그냥 다 똑같은 네모들이 됐죠. 물론 이런 부분 약간씩 생기기는 하지만 뭐 이런 건 크게 웬만하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물론 약간 간혹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드러나지도 않는 정도죠.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굉장히 매끈해졌죠. 그냥 모기장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네모네모나게 재정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뭐 어떤 작업을 해도 아까처럼 막 뭔가 여기가 막 쫑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매끈하게 잘 다듬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막 다듬을 때 여기 막 푹 꺼지고 막 이상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는 프레임이 아까 같이 이렇게 모이는 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듬는 대로 매끈하게 다듬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살짝 파인 거는 아까 이 상태에서 제가 제대로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이나메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혹은 지리메쉬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갖고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다이나메쉬가 적용된 상태에서 이거를 보수를 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저는 이거 보수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 처음에 올렸던 거 그 브러쉬 압력 이용해서 살살 이런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 메꾸는 거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10 정도 맞추고 이 필압, 타블렛 필압 이용해서 이 꺼진 부분만 살살살, 아주 살살 이 부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꺼진 부분에 이 브러쉬 안쪽 원만큼 살살 채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쉬프트 스무스 브러쉬로 다듬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아까 그 지릴 메셔로 인해서 꺼졌던 부분도 그렇게 다 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약간 남겠는데 그냥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까 지리 메셔. 지리 메셔에서 여기 이렇게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튀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거에서 지리 메셔 상태에서 더 이상 다듬는 게 힘들다 하면은 다이나메쉬로 끌고 와서 다듬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맞아 중요한 거 하나 깜빡했는데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보여줬던 건데 이게 기본 처음으로 불러왔던 헤드 형태였고 이 프레임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다이나메쉬를 레솔루션 1000으로 적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프레임은 되게 조밀해졌는데 근데 분명 다이나메쉬를 적용해서 나는 레솔루션도 높게 했는데 왜 여전히 각이 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폴리곤 수 자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듬으면 매끈해지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폴리곤 자체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폴리곤만큼 훨씬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진 부분도 아까처럼 말 그대로 이 네모칸 하나만큼의 폴리곤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은 폴리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면 수만큼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거. 이거는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각이 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해상도의 레솔루션 수치가 높은 상태의 다이나메쉬를 적용을 해봤자 이렇게 각진 상태에서 그냥 폴리곤 수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저절로 매끈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냥 다이나메쉬는 말 그대로 이거 있는 거 그대로 상태에서 제가 프레임만 이렇게 네모네모 이런 형태랑 상관없이 네모네모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부드럽게 면을 좀 부드럽게 넘겨주는 느낌을 만들고 나서 다이나메쉬를 적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 일단은 올려주세요. 디바이드를 올려서 면을 좀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딜리트 로어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메쉬를 적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게 다이나메쉬가 적용이 되지, 아까처럼 이렇게 면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이나메쉬 수치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냥 말 그대로 폴리곤 수만 늘어날 뿐이지 이 면이 다듬어지는 건 아니에요. 면을 다듬으려면은 말씀드렸듯이 폴리곤 수가 그만큼 많아야 되고 우리 그 픽셀 그 그림 해상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이나메쉬에 대해서는 지리메셔랑 디바이드랑 해갖고 이제 그 프레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나메쉬는 그 외에도 이제 그 구멍 났을 때 구멍 난 부분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있고 막 그러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빵꾸 뚫어놨어요. 다이나메쉬 적용하면은 이 빵꾸 난 부분
메꿔주는 역할도 있죠. 지리메셔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뭐 우리 그 관절 했을 때 막 이거 해갖고 막 이 파내는 역할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다이나메시가 꼭 이거 프레임 재정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뭐 그거는 따로 다루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이랑 프레임 나누는 거랑 이 표면 정리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좀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좀 어렵고 좀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